너무 기대됩니까? 벌써 너무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1인 가구 집을 찾아가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정성권이라고 합니다. 혼자 사는 2030 세대의 집을 소개하는 콘텐츠인데요. 또 개방감이 또 혹시 또 개방감. 일단은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상황의 처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지?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빈집이 아니라 이제 실제 살고 있는 분의 집을 찾아가서 쉽게 못 보는 뭐 냉장고라던가 이제 서랍이라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공감을 하셔서 되게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99% 이상 그냥 신청을 받아서만 하고 있어요. 섭외를 저희가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저도 신기해요. 2030 세대들이 1인 가구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자취라는 거를 지금은 독립 플러스 이제 생존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나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확실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그렇게 아껴서 조금 내가 열심히 살면은 좀 집을 좀 살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사실은 지금은 그거를 뭔가 아끼고 모은다고 해서 크게 이제 미래가 막 변할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래보다는 지금 내가 조금 더 행복한 게 좋은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조금 반영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독립할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있다가 이젠 안 되겠는 거예요. 한 30대 중반 정도 넘어가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도 좀 죄송스럽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엉망진창인 것 같은 느낌을 더 좋아하는데 3년 전 1인 가구로 독립한 신은아 씨입니다. 약간 후회가 된다. 여기가 주방의 네. 이제 공간인데 근데 색감이 진짜 좋다. 화이트를 사실 먼저 위주로 사게 돼요. 화이트에 블랙을. 근데 되게 색감 있는 거를 많이 좋아하시네요. 네, 맞아요. 은하 씨는 부모님과 살던 집에서는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 집에선 마음껏 꾸며보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채널에서 다들 얘기하셨듯이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를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는 진짜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너무 그냥 내 삶인 것 같아요. 해마다 증가하는 청년 1인 가구.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결혼을 해서 더 뭔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이제 결혼을 이라는 스텝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살고 있는데 이미 만족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스텝까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1인 가구를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키워드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그중에서 2년 전쯤 발견했던 비혼 커뮤니티 내에서 침대 사이즈 변화를 살펴본 거예요. 봤더니 대형 침대가 계속 늘어나더라. 저희는 3년 이상 증가하면 이거는 이제 트렌드다. 이쪽으로 3년 이상. 가고 있다. 1인 가구의 침대 사이즈 변화. 이것이 말하는 것은 뭘까요? 1인 가구로 사는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가구를 한 번 사더라도 제대로 제대로 갖춰놓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확실히 예전에는 그 혼자 사는 단계가 잠정적인 단계, 잠깐 미완의 단계, 지나갈 단계로 인식을 하고 결혼하고 나면 어차피 옮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기왕 가구도 더 큰 거 써보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할 거야라고 선언하기 전에 이미 결혼이 머릿속에 앞선 세대분들보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크기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생각이 30이 돼서도 크게 없으니까 네. 뭐 침대 큰 거 사야지라는 게 가능하고 누군가와 살기보다는 혼자 오래 살겠다 생각하니 선택이 달라진 것이죠. 사람들이 마음을 먹었구나. 지금 혼자 사는 현상이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구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1인분이라는 말도 네. 요새 좀 많이 쓰이는 것 같고 그 개념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음식에서도 물론 많이 쓰이는 키워드인데 어떤 가치관? 게임이라든가 뭐 문화, 소비 생활 이런 데서 충분히 드러나는 맞아요. 콘텐츠에서도 드러나는 그런 가치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30 세대는 1인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옛날처럼 뭐 너 우리가 남이냐? 우리 다 같이 해야지. 야, 그쵸, 내 그쵸. 손에는 너 손에 그쵸, 연대 그쵸. 책임 이런 그런 게. 거는 좀 희석되고 야 네가 안 했잖아. 맞아요, 맞아. 이렇게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기여를 가늠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 단위로 사고하고 있다. 그런 게 엿보이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개인주의 이런 게 아니라 1인분 부양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혼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시스템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했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나 혼자의 삶을 선택한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에서 생기는 모든 챌린지들을 즐겁게 서핑하고 싶은 인생 서퍼 하소정입니다. 그 본캐로서는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모티콘에 한번 상품화를 성공한 적이 있어서 이모티콘을 그리고 있고 작사도 계속 도전을 하고 있고 드로잉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굿즈샵 같은 것도 만들어서 약간 수익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브런치 작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엔잡러라고들 하죠. 여러 개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왜 엔잡러가 되고 싶은 걸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평생 직장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그 직장에 저의 자아 실현을 100% 해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 외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어디 영역에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하고 싶은 일 위주로 계속 확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왔어? 뭐야? 양파만 가져왔어? 아니, 했던 거 됐지. 소정 씨의 남자친구 동희 씨입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아침에는 따뜻한데? 왜 안 돼? 빨리 하세요. 어우, 진짜 안 되네. 내가 해볼까? 아니, 손에 물기 진짜 있어가지고. 저기요. 진짜. 평일에는 직장 일로 서로 바쁘지만 주말에는 늘 함께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 서로를 너무 잘 아는 오래된 연인입니다. 저희는 5년 됐습니다. 정확하게 며칠이지? 응? 며칠이지? 모르겠어? 너무하다. 나도 모르겠어. 오래 사귀면은 며칠 사귀었는지 세진 않아요. 두 분 결혼 계획은 어떠신가요? 합의라기보다는 이제 A는 뭔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제로였고 이제 저는 이제 비혼을 지향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얘기를 나눴을 때 이제 제가 왜 비혼을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죠. 네. 그렇다면 소정 씨는 왜 비혼을 선택한 걸까요? 저는 제 삶에서 선택지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 삶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질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변수가 결혼 이후에 좀 생길 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비혼이 뭔가 어떻게 보면은 내 삶을 온전히 내 선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비혼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의 생활 양식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누가
뭐라 할 필요도 없고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정해지지 않았다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비혼을 선택한 또 다른 이도 만나봤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자신만의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는 디자이너 은하 씨. 그녀가 비혼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캐릭터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거 너무 재밌어 보여,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저는 예전부터 되게 미래가 엄청 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뭐 먹고 살아야 될지, 진짜 그런 생존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10대 때, 20대 때, 그리고 30대 제가 엄청 다르지 않는 거예요. 불안한 미래 앞에 결혼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삶에 충실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하지, 결혼은 뭐 그냥 아예 고민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비혼이라는 키워드도 데이터상으로는 얼마나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봤는데요. 비혼도 아까 MG 이런 키워드처럼 어느 순간 탄생한 시점부터 끊임없이 상승하는 형태를 보여요. 이런 키워드가 많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흔하지 않죠. 지금 보니까 15, 16년도 정도부터 상승폭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네요. 그래서 비혼의 연관어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봤는데요. 이거 재밌다. 키워드가 되게 뚜렷하게 나와요. 혼자가 가운데 제일 크게 있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시간과 나이와 돈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나이대별로 이뤄야 되는 성취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제 나이 이때쯤이면 뭐 하기 늦은 건가요? 더 나이 들기 전에 뭐 해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것들을 항상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평균 모범 답안을 그쵸. 생각하고 계속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군요. 그렇죠. 자기 각 나이대별로 맞는 어떤 스탠다드가 있어서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게 좀 보이는 거죠. 그럼 이제 관점을 좀 바꿔서, 이게 또 소셜 빅데이터의 재밌는 부분인데요. 관점을 바꿔서 같은 현상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번 행복으로 한번 보면 행복하다의 연관 표현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행복하다의 연관어로 꾸준히 상승한 거는 먹다, 마시다, 건강하다 이런 거 있고요. 하락한 게 진짜 이거는 보고도 어머. 행복과 연관된 단어들의 급격한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사랑하고 만나고 함께해서 행복하다 대신 먹고 맛있고 건강해서 행복하다는 것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다, 만나다, 함께하다가 떨어지고 결혼은 밑에 있어요. 있기는 한데 높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이 순위에 결혼하다가. 정말. 어머, 만나다가 이렇게까지 줄어든 게 좀 놀랍네요. 그러게요. 코로나 여파를 따지고도 이렇게 코로나 여파가 줄었다는 게. 무조건 있고요. 네. 전 사실 이 데이터 보고 되게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행복이 진짜 애써서 노력해서 좀 얻어야 되는, 반드시 쟁취해야 되는 좀 그런 느낌의 의무적인 성격이 좀 있었다면은 오히려 2022년이 되니까 그렇게까지 너가 반드시 목적으로 달성해야만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야. 오히려 먹고 일상적인 그쵸, 일상적으로 맛있고 건강하면 그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이제 행복인 거지. 오히려 네가 행복을 추구해서 반드시 행복해야지라고 해서 얻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야라는 어떤 시대적 변화, 감성의 변화 그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삶의 기준, 삶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달라졌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이라는 것이 이제는 그게 보편적으로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뭔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그러면 내가 행복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결혼? 그거 행복해? 그러면서 이제 비혼이라는 말이 어쩔 수 없는 합리적인 선택처럼 드러나는 거죠. 2030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 부모 세대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30대 미혼 최상희 씨와 60대 아버지 최용식 씨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뭐 결혼해야지 이러지는 않는데 가끔 그냥 좀 뭐 짜증내거나 하면은 이게 노처녀 히스테리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거나 은근슬쩍 좀 결혼정보회사 한번 가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빨리 갔으면 좋은데
아직도 싱글로 이제 살아가려고 하니 이 거친 세상에 결혼이라는 게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데 해놓고 후회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2030) 세대는 과거에 비해 이기적이다? 오, 같은 오를 들었네요. 내가 이거를 든 이유는 이타적이진 않거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나보다는 뭐 가족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을 생각하거나 중점을 두는 게 나의 주변으로 갔다고 하면은 이제는 내가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결혼과 관련해서도 출산과 관련해서도 나의 선택의 문제로 오케이. 너네 사회를 위해서 아기를 낳아야지 출산율 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나는 싫은 걸. 요즘 이제 이렇게 척박한 세상에서 젊은 아이들이 자기 삶을 이제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지향점을 놓쳐서 이렇게 그 뭐 7포니, 5포니, 3포니 포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삶에 대한 애착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좀 부족한 거는 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혼, 저출생은 심각한 사회 문제다. 우리나라가 100년 뒤에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면 국가의 어떤 사멸이 눈앞에 이렇게 보이잖아. 그런 면에서 지금 비혼주의의 저출산은 정말 국가의 안위를 저해하는 요소다. 내가 직접적으로 심각하다 와닿은 거는 내가 지금 내고 있는 건보료, 내가 지금 내고 있는 국민연금 이거를 오케이. 내가 받을 때쯤에는 못 받는다. 그래. 이런 뉴스들을 보니까 갑자기 내기 싫어지고 내가 노년일 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위기감이 느껴지긴 했어. 위기는 같은 위기인데 바라보는 관점은 전혀 다르네요. 이 두 세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저는 이들이 사회에 들어와서 이제 경험하는 그 여러 가지 순간에 있어서의 사회 기회 구조의 차이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의 2030 세대는 어떤 시대를 거치며 어떤 경험을 해온 걸까요? 외환 위기를 겪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영어를 배우고 스마트폰에 익숙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저성장 시대를 거치며 세월호와 팬데믹을 겪은 세대. 20년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학 진학률부터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능력 등등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자본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인적 자본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할 그 시기쯤 되면서 한국 사회가 저성장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윗세대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을 짜고 밀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도 소위 그 요즘 것들, 요즘 애들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그렇죠. MZ가 뭐 처음 생긴 개념은 아니죠. 저는 그런 게 꾸준히 반복되었다고 생각해요. 약간 기성 세대의 입장에서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을 볼 때 부르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하는. 우리나라의 그 현대사를 보더라도 좀 이해가 되는 게 몇십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변화가 발전이 있었잖아요. 전쟁을 겪고 누군가는 전쟁을 겪지 않고 누군가는 산업화 전이고 누군가는 산업화 후에 태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빠른 발전에 발맞춰서 세대 간의 좀 기본적이라고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다른 거죠. 그들이 겪은 10대, 20대가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치관에는 성취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취를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이 개인들은 되게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프로페셔널한 어떤 커리어적인 측면을 잘 챙기고 싶은 마음도 있는 한편에 또 다른 편에는 이제 취향을 되게 지키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 신념, 내 그쵸, 취향. 그쵸. 효율 이런 약간 가치 키워드잖아요. 네. 효율이
뜨는 경우는 소셜데이트에서 좀 드문 케이스예요. 이런 가치 키워드가 뜨는 거. 투입한 만큼 낭비 없이 최대치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효율이라는 단어의 급보상.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효율이 여기까지 침투했나 싶은 게 만남이잖아요. 연애 이런 것도 효율성의 시장에 네네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성을 만날 때 MBTI를 먼저 물어본다든지. 네, 맞아요. 확실히 데이팅 앱 잘 된다 이런 얘기도 좀 그런 것도 그러니까요. 있고 결혼 정보회사도 잘 된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요즘 있는데 최고의 호황이라고 네. 하고. 네. 이런 것도 좀 선택에 들어가는 스트레스, 부담 이런 걸 줄이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심지어 그 만남에서도 추구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효율성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 미래에 이 선택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너무 많은 거를 질문을 던져야 될 때 이 결혼, 출산이라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힘든 여정일 수 있겠다라는 합리적인 계산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이건 사실 세대의 문제라기보다는 시대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저출생이라고 하는 게 문제니까 과거가 그리고 정답이니까 그쪽으로 돌아가자는 시기거든요. 근데 흐름은 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어떻게 더 우리가 더 행복할 거냐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줘야지 되겠죠.